여러분 안녕하시죠? 시국이 시국입니다. 별로 안녕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서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심상치 않고 또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시기가 이런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핵심에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들은 교육자라기보다도 교육 지도자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초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주로 오셨고 만무득이에서 교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만은 오늘날의 우리 교육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들을 보시고 통일관계, 남북관계에 대해서 40분 얘기를 하라고 명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참 귀중한 자리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들의 통일 강좌, 아마 대구 시에서도 오랜만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어째서 통일 강좌, 통일 문제 세미나 이런 것이 교육계의 지도자분들에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통일 문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정교조가 반대해서 그렇다 하면 난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일반이지 않을 수 없고 뒤늦게나마 우리 통일 교육 협의회가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경북 교육청에서 성의를 다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자가 저 소개를 할 때 좀 유감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택하면 부산 사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러나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지금은 행정구역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출신 국민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부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부산 못지않게 또 많은 친지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내방을 합니다. 전혀 낯설지 않은 곳인데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제 마음이 없습니다. 보통 요즘 저도 강연을 국내외를 비좁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는 처음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의 교육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강연하는가. 그래서 실수할 수도 없고 얘기 잘못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의 또 지적사항도 많으실 테고 또 선생님들이 보통 좀 까탈스럽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부교육감하는 이 부교육감으로 아주 친히 알만한 그런 새콤한 참 고백인 것 같고, 또 백이 하나 생겼는데 난 여기가 처음 봤습니다. 기획실장, 교육청 기획실장이 제가 본이 영천입니다. 공간이 영천인데 우리 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년 좀 잠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해주신 신용석 선생은 20대 때는 민주화 운동을 저와 함께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젊어서부터 통일 운동에 일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이신 우리 서병수 선생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고, 특히 오늘 주실 이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과 홍재영 통일교육원장, 이 두 분의 강의는 통일에 관한 한 명강의로서 다른 분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훌륭한 분들인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이런 점은 대단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서울이나 타 지방에서 교육관계 얘기를 하다가 어느 지방이 교육도시로서 가장 명성이 높으냐 이런 얘기할 때 저는 서슴없이 대구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제가 차라리 한번 또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육 수준이 높은 지방 하면 어떤 분들은 진주, 어떤 분들은 전라북도 전주, 어떤 분들은 대구, 보통 대표적으로 그렇게 꼽는데 저는 대구라고 늘 거듭을 합니다. 교육도시라는 것은 많은 그 훌륭한 국가 동향을 키워내므로써 그러한 명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많은 인재들이 나갔죠. 저도 인재라고 하면 대한민국 영일군, 청하면, 요즘은 이제 포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키도 컸지만 그래도 자리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받는다는 것은 인재를 그만큼 많이 양성했다. 그 인재들은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 숫자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그 지방의 교육도시라는 그 이름을 줄 정도의 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 발전에 대구의 교육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 동향을 키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교육자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었지만 또 여러분들의 선배 교육자들이 그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웠다고 했을 때 대구 교육이 우리나라 오늘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오늘 주제 강연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남북관계 현황과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 방향 이렇습니다.
아마 이 남북관계라고 하면 앞으로 얘기하실 연사분들이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저 대충만 얘기하고 보통 1시간쯤 해야 연설이 직성이 풀리는데 나이에 비해서 연설 시간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런데 오늘 이제 40분만 딱 하라고 해가지고 40분에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최 측에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제목에 제가 충실하려고 합니다. 남북관계 현황. 여러분들 뭐 텔레비 신문 보시면 잘 알죠. 잘 아는 걸 그냥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한반도의 남북관계 현황.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김정일과 현대아산의 현정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만남인데 그 결과는 뭐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의 그동안 현안 문제를 많이 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회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 안 했던 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고한 개성공단 현대아산의 직원을 북한이 납부에 갔습니다.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137일을 가다 오는데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죠. 근데 우리 남쪽 불로자를 끌고 갈 때는 거기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남한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 남북 간의 규정도 북한은 무시하고 137을 갈아뒀다가 이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현정은 두 사람이 합의한 사항을 보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다시 활발히 가동한다. 그 다음에 백두산 관광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비로봉, 지금 금강산에 이 관광에 비로봉 빠져 있잖아요.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그 비로봉 관광까지도 앞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산 가족 위원회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남북관계가 상당히 침체관계라고 할 수 있었고, 또 대치국면이라고도 할 수도 있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위기국면이다. 하도 저쪽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핵을 쏜다, 미사일을 쏜다. 우리 남쪽에서는 어떤 전문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북한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남북의 미래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다 싶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니고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성질이 아닌 부분들이 이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저 한다. 그걸로서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합의사항이 실현되려면 적어도 남북의 당국자 간의 회담에서 문제되어 있는 것을 풀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왜 중단됐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여성 박왕장 한 여성이 자기네들 군사선
한 발자국 넘었다고 해가지고 이거 사살해버렸습니다. 이 남북 간에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우리는 북한이 사과해라. 이점에도 사과해라. 그럼 왜 그러는지 진상조사 좀 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하자. 그래서 남북 당국자가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북한이 기침 소리 한 번 안 내고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현대화산 경정은 엄청나게 수천억 원의 그동안 그 손해를 받고 수천억의 이런 일입니다. 그래 놓고 오늘날 김정일이가 평양에 핵동맹 기다리게 해놓고 며칠 후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딱 그냥 합의를 했거든요. 이런 방식 자체가 김정일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적어도 자기네들하고 당국자들하고 우리 남북자들이 만나서 이거 해결 좀 잘해라.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적당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무슨 토가 달려 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저거 하자 하면 하고 문 닫자 하면 문 닫고 우리 남자는 그냥 따라가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진 정부는 어디 있고 무슨 일은 해결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또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막 그렇게 막 그런 일이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현해야 돼. 실현돼야 돼. 실현돼야 돼. 거기에 잇따라 가지고 DJ 조문단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의 최측근 북한 실세들이 이번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다리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과거 북한 고위층들이 서울에 와서 청와대 들어갈 때는요 그냥 통보만 하고 사전에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조문단들이 이명박 대통령 꼭 만나고 가야겠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그 조문단에 끼워서 이명박 대통령이 20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외국 조문단과 똑같이 예우를 해두고 그 이상 안 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다른 외국 조문단 뒤로 제끼고 평양에서 오신 분들부터 먼저 만나야죠. 안 했어요. 그 모습이 대통령의 모습이 대단히 당당했다.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그 조문단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남북 협상 이 모든 것 핵 문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못한다. 북한은 핵이 없어야 된다. 핵을 없애야 북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통일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 그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과거 대통령들 핵 문제는 절대로 북한 사람들에게 얘기 못합니다. 핵 문제 얘기하면 확살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번에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 이건 정말 이명박 대북 정세, 대북 그 관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를 대강 제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이루어지려면 사과, 조사, 재발 방지 그 다 좋습니다. 양보하고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되고 재발 방지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간다. 그래서 누가 들으면 이 정부는 이 국가는 이 국민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개성공단 문제도 남북 간의 모든 안전협약이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개성공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남쪽에서 올라가는 그 노동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변 문제까지도 다 남북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은 얼마고 월급은 얼마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의 문제들이 뭡니까? 토지세 올려달라, 땅값도 올려달라, 다시 말하면 땅값도 올려달라. 약속 위반이에요. 북한이 지금 약속 위반하는 의미입니다. 북한 사람한테 월급도 올려달라. 그것도 위반이에요. 그것도 다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약속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그래도 지금 땅값 공급 올려주면 개성공단에 진입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수지 재산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못한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하나하나 거론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 얘기하려면 남북 간의 당국자 회의가 열려가지고 밀고 땡기고 좀 하다가 북한 사정이 하도 곤란하면 우리가 조금 어느 선까지 조금은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타협하고 해야지. 그런 문제가 남북 간에 꽉 꼬여가 있는데 그냥 개성공단 정상화하자. 이런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것저것 다 합해서 조금 보고 뭐 금강산도 이렇고 개성공단도 좀 이렇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라고 합시다. 좋은 분위기라고 합시다. 그런데 결과는 실천에 달려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 일부 언론들 보면 이미 남북 간의 화해가 다 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자칫하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내부에 잠겨있는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지적해드립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도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기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북한은 왜 갑자기 이런 자세로 나오느냐. 서울을 향해서 고개도 안 돌리던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합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은 살 길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어제 내 사무실에 북한을 다녀온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하고 한 가지 얘기만 들면 지금 북한 고위층에서 내려온 지시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지방 주민들에게 지방 관리들에게 산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모든 나무들을 사람이 먹어서 괜찮고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를 전부 다 구분해서 보고하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건 통일하면서도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어제 그저께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 평양 전문가예요. 미국에서 월초에 뉴욕에서 북한 갔다가 북한에서 볼일 보고 서울 왔다가 내 사무실에 꼭 들렸다가 또 미국 갔다가 한 달을 그렇게 늘 돌아다니잖아. 그 사람들이 이 얘기가 뭘 상징합니까? 이제는 도저히 먹을 곡식은 식량이 이제 없다 이겁니다. 굶어 죽기 직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도 이제 나무 가재이라도 가지라도 꺾어서 삶아서 물에 먹든지 하고 연명해 나가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북한이 지금 어렵다 해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면 처음 들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북한이 어렵습니다. 북한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북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지금 잘 살려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왜 못 살겠다. 남한에서 도와주겠다. 미국에서 도와주겠다. 잘만 하면 중국에서도 도와주겠다. 다 도와주겠다 하는데 못 사는 이유가 핵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돈 그냥 북한에 막 도와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핵 만든 것 같아요. 우리 돈 가지고. 전 세계가 북한이 핵 가지고 지금 안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UN 안보리에서는 1874호를 발동해가지고 북한을 지금 그냥 북한이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울타리 담을 쳐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전에는 중동이나 동남아 같은데 미얀마 같은데 무기도 팔고 뭐 했는데 지금 전혀 뭐가 북한으로 들어갈 김정일이가 세계에 숭배하는 비자금이 있습니다. 국민을 굶어 죽어도 김정일이는 이 세계 재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못 들어가. 과거에도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대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계속 살아났거든요. 왜 그랬냐? 그때는 중국이 유엔에서는 그래 하자. 그러고는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뒷전에서는 중국이 북한은 식량이고 비료고 기름이고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또 중국은 통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카오에서도 돈 빼가고 홍콩에서 돈 빼가고 스위스에도 돈 빼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도 핵 개발하고 미사일 소문도 보고 중국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릅니다. 저 북한 저 핵 개발하고 지금 안 되겠구나. 미국 못지않게 북한을 지금 봉쇄하는 데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딱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북한 갔다 온 사람들, 지금도 북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만나보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북한이 죽을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복은 역사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탈출구를 왜 저랬냐 하나 생각해보면 남쪽으로 이제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래도 우리끼리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같은 민족인데 이 남북 간 문제부터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 남북 간 문제가 풀리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하느님처럼 모시고 있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유화 전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참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지금 굶고 앉았는데 우리 정부는 김정일이가 밉다고 해서 그냥 지금처럼 참 하기도 마음 아프고 그렇다고 남쪽에서 보내주면요 북한 사업하고 한 사람들 있죠. 과거부터도 보내주면 이게 북한 동포들에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공산당 간부들인데 다 들어가고 핵개발 하는데 쓰고 남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면 거기 북한 동포 가난한 동포들에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문제. 그런데 이 서울에 돌아다니는 친북 세력들은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아는데 알면서도 먼저 돈 보내주자 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저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가 좀 후퇴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참 마음이 슬지만은 지금처럼 나가야 되느냐. 우리 정부 자체의 문제도 있고 우리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G20 20개 강대국의 대한민국이 의장국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한 사항 우리가 지원하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1874호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그것이 비록 북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다든가 이러면 북한은 또 사고입니다. 핵 보유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정말 어제 그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핵만 좀 없애라. 우리는 그게 살는데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민족, 경제 공동체 우리 남북이 만들자. 그리고 5개 분야, 경제 건설 무슨 뭐 생활 인프라 5개 분야를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열심히 돕겠다.